사이어인의 고향인 행성 베지터의 왕자이자 주인공 손오공의 최대 라이벌로 이 작품에서의 또 다른 주인공으로 볼 수 있는 중요 캐릭터다. 과거의 적반 만화책에서 유래를 알 수 없는 이름인 알랑으로 나온 바 있다. 어릴 때 학급 전사로 판정받고 지구로 보내진 손오공과 다르게 사이어인 중에서도 우수하고 강한 혈통을 물려받았고 본인의 종족인 사이어인에 대한 자긍심은 물론이고 그 사이어인의 정점에 위치한 혈통이라고 할 수 있는 본인에 대한 프라이드가 매우 높은 수준이며 사이어인의 왕자답게 말머리마다 우주 최강의 전사 사이어인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살 정도로 종족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한 수준이다. 손오공을 지구인으로 인정하지 않아 절대로 지구식 이름인 손오공이라고 부르지 않고 꼬박꼬박 사이어인식 이름인 카카로트라고 부른다. 베지터는 언제고 손오공을 넘기 위해서 수련하고 단련하는 캐릭터로 자리잡았고 베지터에게 있어서 오공을 넘어선다는 근원적인 목적은 캐릭터 특성상 절대로 떨어뜨려 놓을 수 없는 것이기에 언제나 베지터는 손오공에게 호성심을 불태울 수 있었다. 베지터는 태생이 전투 종족이라 선역과 악역으로 오가는 와중에도 강함을 추구하는 자세만은 바뀌지 않았고 손오공에 대한 투쟁심도 멈추지 않았으며 그야말로 손오공의 영원한 라이벌이라 할 수 있다. 오공이 베지터보다 강했던 시기가 더 많아서 착각하기 쉽지만 베지터는 손오공에게 1대1로 진 적이 없고 오공이 천사 우이스에게 수련을 받는 반면 베지터는 비루스한테 수련을 받으므로 같은 길로 수련을 하는 것이 아닌 서로 다른 길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 등장 시 사이어인과 혈통에 대한 프라이드로 똘똘 뭉친 전형적인 악역 캐릭터였으나 드래곤볼이라는 작품이 연재되면서 캐릭터의 이야기들이 추가되면서 점차 시간이 지나 능동적으로 캐릭터성이 점차 변화한 특이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캐릭터다. 첫 등장 때는 그냥 중간 보스 느낌으로 작가가 손오공에게 죽는 설정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베지터의 인기가 의외로 높자 결국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다고 하며 처음 등장할 당시에 베지터는 매우 잔인한 성격으로 자신을 동료라고 믿고 있던 라데치를 쓸모없다는 이유로 네퍼의 권유에도 부활시키지 않고 지구에서 함께 싸우는 동료들인 네퍼와 제베맨을 팀킬해버릴 정도로 인간 말종이었다. 또한 나메크 성에서 드래곤볼을 얻기 위해 죄 없는 나메크 성인들을 학살했다. 이후 손오공이 초사이어인으로 각성했다는 말을 듣고선 오로지 그를 뛰어넘어 넘버원이 되겠다는 목적으로 바뀌었다. 인조인간 편에서부터 조금씩 바뀐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미래에서 온 트랭크스가 자신의 아들인 것을 안 이후에도 처음에는 가족이건 뭐건 신경을 쓰지 않는 모습으로 오히려 트랭크스와 대립했다. 그러나 정신과 시간의 방에서 수련 후에는 베지터 나름 아버지로서의 정을 보여주는 모습을 조금씩 보여줬다. 그리고 개왕신계에서의 최종 부우전에서 드디어 오공을 넘버원이라며 자신보다 위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인조인간 편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서서히 가족애와 같은 인간성을 가져가기 시작했고 마인부 편이 진행되면서 완전히 완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부인으로는 브루마가 있으며 스라이 트랭크스 브라라는 자식이 있다. 베지터는 기댈 수 있는 가족이 생김으로써 투쟁으로 치열해진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고 지구의 삶에도 적응할 수 있었다. 사이어인의 원자라는 설정이 무색하지 않은 막강한 전투력을 자랑하며 끝없이 노력하는 천재이자 오공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명실상부한 제트전사 투톱으로 손오공과 더불어 제트전사 중 유일한 순혈 사이어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적인 인간들은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더해 타고난 재능과 더불어 끊임없이 수행하는 손오공에게 영향을 받아서 슈퍼 사이어인과 그 이상의 파워 변신을 체득해 냈다. 인조인간 편에서 초사이어인 1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으며 마인부 편에선 초사이어인 2의 경지에 도달했고 힘에 대해 편에서는 초사이어인 블루 강화를 사용했으며 생존자 그레노라 편에서 본격적으로 비루스에게 파괴를 배우고 이후 파괴신이 사용하는 극기인 자이식의 극기까지 발동해 전보다 훨씬 더 파워업한다. 주 필살기는 에네르기파와 거의 같은 기술인 갤리포로 에네르기파는 손에서 발하는 데 비해 갤리포는 전신을 통해서 방출한다. 인조인간 19호를 박살낼 때 처음 선보인 기술 빅뱅 어택은 한 손을 펼쳐 상대에게 겨눈 후 거대한 에너지탄을 발사한다. 파이널 임팩트는 마인 부우에게 마인 베지터가 두 손가락에 기를 모아 배를 뚫어버렸던 기술이다.
파이널 플래시는 양손을 모아 그 사이의 공간에 에너지를 집중해 전면으로 발사하는 기술이다. 파이널 익스플로전은 적복성 기술로 마인 부호에게 사용했던 기술이다. 파이널 샤인 어택은 파이널 플래시를 업그레이드한 기술로 GT에서 첫 등장했다. 감마 버스트 플래시는 양손을 각자 허리 위치에 둔 다음 엄지가 아래로 오도록 하여 앞으로 뻗어 기를 방출하는 기술이다. 거대 원숭이는 만월이나 파워볼로 만들어진 인고 만월을 보면 거대 원숭이로 변하며 전투력도 평소의 10배까지 올라간다. 초사이어인은 강한 분노가 변신 조건이며 급격히 전투력이 몇십 배로 늘어나며 첫 변신 모습은 인조인간 편이다. 초사이어인2는 초사이어인의 상위 변신이며 마인부 편에서 첫 등장했고 502 셀의 자폭으로 죽은 후 베지터 자신은 필사적으로 수련하여 초사이어인2의 경지에 도달하였다. 위험한 머리가 초사이어인보다 더 품성이 작으며 오라에서 스파크가 튀긴다. 초사이어인 갓은 작중 애니에서는 등장이었고 코믹스에만 나오다가 결국 극장판이 드래곤볼 슈퍼 브로리에 등장하게 되었다. 외형은 타오르는 붉은 귀와 붉은 머리, 저광과 그리고 좀 더 날렵한 체형을 갖고 있다. 초사이어인 블루는 초사이어인 갓의 상위 변신으로 VRF에서 첫 등장했다. 초사이어인 블루 진화는 드래곤볼 슈퍼에서 나오는 변신 형태로 초사이어인 블루의 한계를 뛰어넘은 경지이다. 초사이어인 블루의 민트색, 하늘색에 가까운 파란색이 한층 더 진해져서 완전한 파란색이 되고 힘의 압박이 가해져 신체의 특정 부위에 혈관이 피부 아래에서 돌출되며 눈도 한층 진해진 파란색을 갖는다. 자, 이 시기의 크기는 베지터가 드래곤볼 생존자 그레노라 편에서 그레노라를 상대하기 위해 선보인 파괴신 비루스의 조언을 기반으로 깨달음을 얻어 시도한 새로운 변신이다. 초사이어인4는 몸에 붉은 털이 생기고 머리 색깔은 갈색이다. 키가 꽤 작은 것이 놀림거리가 되기도 하고 앞머리 모양이 M자인 것도 농담거리인데 베지터의 높은 인지도 때문인지 드래곤볼을 접해본 세대들은 M자 탈모를 베지터 탈모라고 부르는 경우도 꽤 있다. 하지만 사이어인은 머리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는 설정과 어렸을 때 앞머리를 내리고 다닌 걸로 미루어 보아 탈모가 아닌 올백이고 이 헤어스타일 때문에 이마가 굉장히 넓은 편인데 가끔 적봉이 나면 이마가 얼굴의 2배에서 3배까지 커지기도 한다. 일본에서 알후지모토라는 베지터 성대모사로 먹고사는 개그맨이 있다. 목소리의 재현도는 비슷하면서도 살짝 모자란 느낌이지만 아이디어와 순발력이 뛰어나 만화 성대모사로 먹고사는 개그맨 중에서는 일본에서 원톱의 인기를 자랑한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